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1964년 월터 로스토우라는 미국의 경제학자 한 분이 그런 언급을 했던 게 눈에 띕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이륙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이륙이란 건 우리 경제가 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그런 뜻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1964년은 이미 우리 경제가 개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는 해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었고요. 특히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던 바로 그 시기에 우리 경제사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사건이 생깁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의 교체, 그리고 그 교체가 우리 경제에 가져온 파급 효과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렇게 이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 4월, 비료와 양곡 정책의 실패를 이유로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과 원영석 농림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놀랍게도 공화당 의원 20명이 동조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그해 5월 8일 대통령 박정희는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을 청와대로 불렀다. 명목은 한일 간의 어업협력 자금 및 삼박관계 자금의 막후 협상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이날 박정희는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한일 간의 어업 및 선박관계 자금의 교섭 결과는 김종필 전 중정부장과 오히려 외상 간에 맺었던 민간 상업 차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고서에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이 어업협력자금 9천만 달러, 선박관계 자금으로 3천만 달러를 민간 신용 제공 형식으로 지급. 임자. 예. 내 생각을 해봤는데 임자가 맞다. 무얼 말씀이십니까? 경제기획원. 카카. 임자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 아닌가? 지난 대선 때 일본 미쯔이 물산으로부터 연불 조건으로 밀가루 수입을 성사시킨 일도 그렇고, 이번에 어업협력 자금하고 선박관계 자금하고 이 마쿠에서 교섭해낸 솜씨도 그렇고, 나는 임자가 적임자라고 봐.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생각은 해보되 결론은 임자가 맞는 것으로 해줘. 지금 우리 경제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외자 도입 문제야. 나는 그간 임자가 일하는 것을 쭉 지켜봤어. 응? 임자 말고는 없어. 다음날 새벽 장기영의 충정로 자택은 사람들로 들끓었고 그 가운데는 김정념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경제기획원 장관직을 제의받고 돌아오자마자 장기영은 김정념부터 불렀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김정념이 방으로 안내되자 우선 밥상부터 들어왔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긴급한 전화를 받고 계시다고요? 잠깐 아침 식사라도 하면서 기다리시랍니다. 그럼.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조금 넘었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장님께서 나라의 중책을 맡게 되실 거라는 소문이 나자마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아침부터 밥 해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먹고 사는 게 힘든 세상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비빌언덕이다 싶어서 찾아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장 사장님께서 아무 부탁이나 막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알고 보면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세요. 제가 주제넘는 말씀을. 식사하세요. 예.
잠시 후 장기영 그리고 김정영이 마주 앉았다. 경제부총리로 가실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결심을 했지만 가깝게 내 결심을 알리지는 않았소. 먼저 가깝게 요구해야 할 게 좀 있어서 그걸 허락을 해주시면 경제기획원 장관직 제의를 받아들일 생각이요. 어떤 요구입니까? 몇 가지가 있으면 경제팀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거요. 혹시 누굴 염두에 두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다만 난 수출 지향적 공업화 그리고 시장 자유화 정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하자면 손발이 맞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말인데 김정영 씨, 예. 나와 함께 정부로 들어가서 일할 생각은 없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리고 학교로 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쉽구만. 그것보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부총리급이고 각하께서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전권을 주실 요량이시던데 다른 건 몰라도 춤추는 환율이나 특히 다락같이 오르는 물가는 꼭 잡으셔야 합니다. 물가, 당연하지. 또한 장기적으로 시장 자유화 정책이 정착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생각에는 나도 동의를 하지만 시장 자유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돈을 평가절하해야 하고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지는 부담이 적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IMF의 권고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이 시장 자유화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차관 도입은 현재보다 더욱 순조로워질 게 분명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제때 체질 개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유로 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낙후된 금융 시스템 같은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그에 맞게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장기용 씨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자유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물가부터 잡겠습니다. 그게 내가 임자한테 원하고 바라는 일이야. 물가를 잡고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우리 경제에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제팀을 제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는 과정에서 장기영은 박정희로부터 몇 가지 약속을 받아낸다. 관련 기록이다.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채택과 시장 자유화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언약과 함께 경제팀은 언제든지 장 부총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하게 해주겠으니 기필코 시장 자유화 정책을 성공시키라는 당부가 있었다. (1964년 5월 11일) 정일권 내각이 발족함과 동시에 장기영은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발탁된다. 물가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올 현재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6%로 나왔습니다. 나는 반드시 물가를 잡겠습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국민들은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장기영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취임하던 당시
환율은 달러당 130원에서 255원으로 인상된 직후였다. 물가는 폭등했으며 따라서 인플레 수습이 최우선 과제였다. 장기영은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전력 투구하기로 하고 장 차관 및 실국장 회의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 내가 취임식장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그 물가를 잡는데 내 직을 걸겠습니다. 우선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위원회 이름을 침수방지대책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침수방지대책위원회요? 침수, 가라앉을 침, 물수. 우리 경제는 지금 물에 가라앉는 배와 같아요. 난파 직전입니다.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침수를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방지대책위원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라앉는 난파선에 비유되었던 한국 경제. 무엇보다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신임 경제기획원 장관의 어떤 결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전해오는군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침수방지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내무부 치안국장이 본인이 참석하는 대신 소방서장을 참석시켰다는 겁니다. 침수방지라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직을 겸한 실세장관의 시대가 열립니다. 대통령의 신임도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장경 씨에게는 뜻밖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그 위기는 시작됐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그가 중정수사과 박모 과장을 은밀히 호출했다. 부장님, 조용히 오라고 하셔서 조용히 왔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박 과장. 예. 당신이 이 수사나 정보 계통에서 일해온 지 얼마나 됐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만. 15년이면 도가 되었겠구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영 장관이 상업차관을 받아가지고 화신산업의 박모 씨, 반본 방적의 서모 씨 등 특정 재벌들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정보가 있어. 예. 그래서 말인데, 경제기획원 장관 방에 가면 캐비넷이 하나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사진으로 좀 찍어줘. 그게 뭡니까? 그게 뭔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 오라니까. 그런데 부장님, 장 장관은 각하께서 특별히 신임하시는 인물인데. 각하가 신임하시는 인물은 범법 행위를 해도 되나? 그건 아니지 않소? 예, 그렇습니다만. 알았으면 가서 은밀히 기술과 찍어 오셔.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장기영이,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고. 이제 당신 경제기획원 장관에서 물러나는 건 시간 문제야. 김형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중정요원들은 즉시 작전을 개시한다. 중정요원 15명은 보안시설 검열이라는 명목으로 경제기획원 안으로 들어갔으며 중정요원들이 이른바 보안시설을 검열하는 동안 박모 과장을 비롯한 3명의 요원은 장기영의 방에 은밀히 침입하는 데 성공한다. 캐비넷의 열쇠를 여는 기술자인 개건술자는 어렵지 않게 장관방의 캐비넷을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엔 뜻밖의 것이 있었다.
됐습니다. 그래. 어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모두 다 돈 아니야? 과장님, 이 돈, 우리가 좀 나눠 가지십시다. 캐비넷 안에 이렇게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가 몇만 원씩 떼서 좀 나눠 가진들 어떻겠습니까?